참, 우리 나이쯤 되면 인생이 참 길게 느껴지죠. 저는 김정희라고 해요. 올해로 95, 이제 10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우리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 줄이야. 갈비뼈 2대가 부러지는 고통보다 더 아픈 건 큰아들 철민이가 저를 거칠게 흔들며 소리쳤던 그 말이었어요. 엄마, 50억씩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왜 갑자기 취소하는 거예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달려온 아들이 걱정한 건 제 목숨이 아니라 유산이었어요. 어머니, 유산 취소라는 말 정말인가요? 글쎄, 저는 25세 남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았어요. 철민이, 준노, 그리고 막내 민수까지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35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는 30, 아이들은 5살, 3살, 그리고 민수는 돌이 막 지났어요.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작은 반찬 가게부터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 담그고 낮에는 가게 운영하고 저녁에는 배달까지 했어요. 아이들이 엄마 배고파해도 문을 닫을 수 없었죠. 겨울엔 찬바람에 손이 갈라져 피 나도 여름엔 더위에 쓰러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어요. 10년쯤 지나 여유가 조금 생겼어요. 동네에 재개발 소식이 들렸죠. 다들 이사 준비만 하는데 저는 용기 내어 작은 상가 하나 샀어요. 은행 대출 받고 모은 돈 다 털어서요. 몇 년 뒤 그 지역이 개발되면서 상가값이 몇 배로 뛰었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곳에 투자하고 반찬 가게도 2개로 늘렸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80년대 후반엔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조금씩 사서 팔고 더 좋은 곳에 투자하고 이렇게 돈을 굴렸어요.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큰 손해는 보지 않았어요. 40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번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부동산에 넣었어요. 시내에 상가 건물 2채, 아파트 2채 정도 갖게 됐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히 살 수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정희 씨 정말 대단해하며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들 곁에 있어줄 시간은 없었어요. 철민이가 학교에서 상 받아와도 준노가 열나서 아파도 민수가 엄마 놀아줘 울어도 저는 일터에 있었죠. 그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이 원하는 건 뭐든 돈으로 사줬어요.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학원비. 돈으로 표현하는 게 제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라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되면서 친구들과 비교했어요. 우리 친구 아빠는 큰 회사 다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안심시키려 했죠. 처음엔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너희 잘 살게 해줄게 했는데 아이들은 반신반의했어요. 엄마 진짜 돈 많이 모았어? 우리도 친구들처럼 살 수 있어? 그래서 더 확실히 말했어요. 엄마가 너희 각자 3억씩 줄 수 있어. 아이들 얼굴이 확 밝아졌어요. 그 모습이 기뻐서 시간이 지나며 5억, 10억 이렇게 숫자가 커졌어요. 아이들이 기뻐하는 걸 보니 저도 기뻤죠.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을 이렇게라도 달래고 싶었어요.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하며 웃는 아이들 보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 마음이 자식들을 잘못 키우는 씨앗이었어요. 돈으로 사랑 보여주려 했던 게 아이들에게 돈에 대한 기대와 욕심만 키워준 거예요.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한 일이 결국 독이 됐어요. 특히 민수에게 마음이 더 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젖먹이였거든요. 그 아이 보면 더 안쓰러웠죠. 조금 아파도 밤새 곁 지키며 간호하고 용돈도 더 챙겼어요. 철민이 준노보다 민수에게 더 많은 관심 쏟았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본 철민이와 준노는 말없이 서운함을 쌓아갔나 봐요. 겉으론 효자 노릇하면서도 마음속엔 원망이 자랐어요. 성공한 사업가 된 철민이는 명절에 제일 먼저 왔고 중소기업 운영하는 준노도 나름 챙겨줬어요. 하지만 눈빛 어딘가에 민수에 대한 기색이 있었어요. 민수만 챙기는 저를 보며 서운해했지만 형들이니까 이해하겠지 하고 넘겼어요. 며느리들과도 쉽지 않았어요. 친딸처럼 여기려 노력했지만 가끔 제 방식 고집하다 상처 주고 받았죠. 손자 손녀 본 철민이와 준노가 아직도 민수 불만을 토로했어요. 어머니는 예전부터 민수만 예뻐하셨잖아요. 자기들도 자식 키우는데 어린 시절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엄마 앞에선 60 넘어도 어린아이 같았어요. 왜 민수 삼촌만 편애하세요?
며느리들이 은근히 불만 낼 때도 민수가 막내라서 그래 둘러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감정이 터졌어요. 제가 유산 이야기 꺼냈어요. 얘들아, 엄마 유산 정리하려 한다. 철민이는 목동상가 하나, 준노도 목동상가 하나, 민수는 대치동 아파트 2채 줄 생각이야. 철민이와 준노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니, 왜 민수만 2개예요? 맞아요. 저희는 하나씩인데. 민수는 막내라 더 챙겨줘야지.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 마음에도 화가 치밀었죠. 너희가 지금껏 나한테 제대로 해준 게 뭐 있는데 어머니는 왜 민수만 챙기세요? 우리가 뭘 못했는데요? 병원 모시고 명절 찾아뵙고 여행 보내드리고 온갖 좋은 거 다 해드렸는데 왜 차별하세요? 그들의 효도가 형식적이었단 걸 알았어요. 너희가 한 게 효도냐? 의무적으로 오는 게 효도인 줄 아느냐? 평생 참았던 진심 터뜨렸어요. 이제 그만이다. 유산 약속 모두 취소. 한 푼도 못 줘. 아들들이 격해졌어요. 우린 어머니 편애 속에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세요? 철민이가 제 팔 붙잡고 흔들었어요. 엄마 약속했잖아요. 95뼈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는데 그 힘에 아이고 하며 균형 잃었어요. 퍼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어요. 40년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 몸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119가 와서 저를 들것에 옮겼어요. 구급차 안에서 천장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실려가는 걸 40년 전 남편이 보면 뭐라 할까? 병원 냄새, 삐삐 소리, 처음 겪는 응급실이었어요. 갈비뼈 2대 부러지고 손목인대 늘어났어요. 고령이라 회복 더디지만 폐엔 손상 없어 생명엔 지장 없어요. 갈비뼈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말 민수만 편애했을까? 하지만 아무리 섭섭해도 애미를 이렇게 대할 수 있나요? 병실로 옮겨지니 철민이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함 없이 무표정이었죠. 철민아,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어머니, 순간 감정 올라서 죄송합니다. 형식적인 사과였어요. 그러더니 유산 취소 정말이신가요? 다음날 준노 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형식적 안부, 형이 일부러 다치게 한 거 아니에요. 순간 흥분해서요. 저희 입장 이해해 주세요. 회사 확장, 딸아이 유학 학비 준비하며 유산 염두에 뒀거든요. 그동안 민수만 편애하셨잖아요. 이틀 후 며느리들 왔어요. 어머니, 혼자 큰 결정 내리시는 게 맞나요?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재산 적지 않으신데 자식들에게 하나도 안 준다는 게 그렇지 않나요? 명절 음식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닌 거 고려해 주세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죽 사왔어요. 돈 이야기 한마디 없었어요. 형수님들, 어머니 아프신데 그런 이야기 지금 하시는 게 맞나요? 삼촌은 좋겠어요. 어머니가 삼촌만 예뻐하시니까. 며칠 후 가정도우미 미정 씨가 왔어요. 10년 넘게 집 드나들며 지켜본 분이에요. 어르신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 너무했어요. 어르신 안 계실 때 아드님들 이야기 들었어요. 정말 지겹게 오래 사네. 그 많은 재산 언제 물려주실지 노인네가 건강도 하지라고요. 소름 돋았어요. 사랑했던 아들들이 그런 생각을 하다니. 막내 민수 씨는 달라요. 어르신 편찮으시면 밤잠 못 주무시고 몰래 보약 지어 오시고. 그 말에 그동안 느끼던 게 확실해졌어요. 철민이와 준노는 효자인 척했지만 진심 아니었어요. 민수만이 진짜 저를 사랑했어요. 95에야 뼈아프게 깨달았어요. 다음날 철민이와 준노 다시 왔어요. 어머니, 생각 바꾸시고 제대로 이야기해 보시죠. 저희도 투자했는데 갑자기 안 주시면 곤란해요. 며느리들도 작정하고 왔어요. 가족끼리 상의하셔야죠. 저희가 정성 다했잖아요. 민수가 와서 당황했어요. 형님들, 어머니 아프신데 너만 곁에 있다고 독차지할 수 없어. 그들 민수를 압박했어요.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만해. 처음엔 작게, 그러다 큰 소리 지르고 말았어요. 엄마가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이게 대접이냐? 눈물이 흘렀어요. 너희 눈엔 엄마가 돈 주는 기계로만 보이느냐? 며칠간 이런 대화 계속됐어요. 그러다 미정 씨 들은 이야기 꺼냈어요. 너희가 지겹게 오래 산다 했지. 병실 조용해졌어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라 변명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내 결심 변하지 않아. 50억 약속 취소. 모든 재산 사회에 기부할 거야. 이제 너희랑 가족으로 지내고 싶지 않아. 명절에도 장례식에도 오지 마.
민수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수야, 엄마는 혼자 살고 싶다. 너도 이해해줘. 민수는 고개 끄덕였어요. 가끔 안부만 여쭐게요. 2달 가까이 병원 있다 퇴원했어요. 집에 돌아왔지만 낯설고 쓸쓸했어요. 미정 씨가 실버타운 어때요? 하셨어요. 변호사에게 기부 의사 전했어요. 상가 2채는 불우한 학생 장학재단에, 아파트 2채는 노인복지시설에 생활비만 남기고요. 절차 복잡했지만 10개월 만에 끝냈어요. 철민이와 준노가 이사 소식 듣고 왔어요. 진짜로 그러실 건가요? 뉘우침 없이 원망만 섞였어요. 이제 가거라. 한 달 후 변호사님이 2 아드님이 기부 무효 소송 제기했어요. 정신 충격 상태라 부당하다고 정신감정 요구했어요. 힘 빠졌어요. 법원 지정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결과 정상, 오히려 정정하단 소견 나왔어요. 1년 넘게 법정 다툼, 2년 3개월 만에 이겼어요. 법원 소유자 자유의사라 인정했죠. 허탈함만 남았어요. 소송 끝난 뒤 민수가 꽃다발 들고 왔어요. 새로운 곳에서 건강하세요. 형님들이 어머니 아프게 해서 죄송합니다. 너만이라도 마음 써줘서 고마워. 너까지 형들과 나빠지면 안 돼. 민수는 어머니 사랑 덕분에 올바르게 컸어요. 그게 가장 큰 유산입니다. 철민이와 준노는 제 돈 계산하며 사업 키웠다가 고전 중이라 들었어요. 철민이는 건물 샀다가 공실, 준노는 대출받아 자금 회전 어려움. 그들 선택이니까요. 실버타운 생활은 평화로웠어요. 어르신들과 담소 나누고 텃밭 가꾸며 지냈어요. 미정 씨와 민수가 가끔 찾아왔지만 철민이와 준노는 오지 않았어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가식적인 효도보다 솔직한 관계가 낫죠. 어느 날 석양 보며 지난 인생 돌아봤어요. 돈으로 사랑 표현하려 했던 게 진정한 사랑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원한 건 공평한 관심과 대화였을 거예요. 철민이와 준노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렇게 만든데 제 책임도 있어요. 후회는 안 해요. 지금 평화로운 삶이 소중하니까요. 95에도 새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가족 때문에 고민되시면 진실한 대화 나눠보세요. 때론 거리 두는 것도 사랑일 수 있어요. 돈이 전부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마음 평화에서 옵니다. 건강 챙기시고 편안히 지내세요.